남편이 떠난 지 3년째 되던 봄에 저는 28살 남자의 재킷 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 재킷에서 났던 냄새가 섬유유연제랑 땀이랑 뭔가 모를 따뜻함이 섞인 냄새였는데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5초 동안 눈을 감았어요. 5초가 뭔지 아세요? 5초면 충분해요. 죄인이 되는데. 그리고 저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심장이었어요. 갑자기 갔어요. 출근하다가 지하철역 계단에서 저는 그날 집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두부를 썰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손에 두부물이 묻어 있었는데 닦지도 못하고 그냥 서 있었어요. 냄비에서 국물이 넘치는 소리가 나는데 저는 그냥 서 있었어요. 그게 3년 전이에요. 3년 동안 저는 잘 살았어요. 정말로요. 아들내미 장가도 보냈고 아파트 관리비도 혼자 내봤고 명절도 혼자 버텼어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밤에 혼자 텔레비전 소리 크게 틀어놓고 소파에서 잠드는 게 습관이 될 때까지는요. 준혁이를 처음 본 건 아들이 데려온 이사 도우미 팀이었어요. 28살. 어깨가 넓고 말이 없고 박스를 들 때 이마에 땀이 맺혀도 닦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냥 수고한다고 물 한 잔 건넸어요. 그게 다였어요. 그날은 그 후로 우연히 3번 있었어요. 한 번은 마트에서, 한 번은 버스 정류장에서, 한 번은 비 오는 날 편의점 처마 밑에서, 3번째 날 우리는 나란히 서서 비가 그치길 기다렸어요. 어깨 사이 거리가 한 뼘쯤 됐을 거예요. 저는 그 한 뼘이 자꾸 신경 쓰였어요. 좁혀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 있는데 이상하게 자꾸 거기 눈이 갔어요. 그이가 먼저 말했어요. 추우세요? 저는 아니라고 했는데 사실 팔뚝에 소름이 돋아 있었어요. 추워서가 아니라는 걸 저는 알았어요. 그리고 그이가 조용히 자기 우산을 펼쳤어요. 저한테 건네는 게 아니라 둘 다 들어올 수 있게 살짝 기울여서 저는 그 우산 안으로 한 발짝 들어갔어요. 딱 거기까지예요. 근데 그 한 발짝이 그게 시작이었다는 걸 그때 저는 몰랐어요. 알면서 몰랐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 이야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진짜는 지금부터거든요. 준혁이가 처음 집에 온 건 형광등이 나가서였어요. 아들한테 말했더니 준혁이한테 부탁해놨다고 어색하게 웃으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저는 집을 3번 닦았어요. 왜 닦았는지 몰라요.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준혁이는 왔어요. 공구 가방을 들고 운동화 끈이 한쪽 살짝 풀린 채로 형광등 가는데 10분도 안 걸렸어요. 저는 차 한 잔 드리겠다고 했고 그이는 괜찮다고 했는데 자리를 안 떴어요.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따뜻한 보리차였어요. 머그잔 2개. 그게 다예요. 그날은. 근데 그이가 잔을 2손으로 감싸주면서 저한테 물었어요. 혼자 계실 때 많이 무서우세요? 아무도 그런 걸 안 물어봤어요. 3년 동안. 괜찮냐고는 많이 물어봤어요. 밥은 먹냐고도, 건강은 어떠냐고도. 근데 무섭냐고는 아무도요. 저는 보리차 잔을 내려놓으면서 창밖을 봤어요. 대답을 안 했어요. 못했어요. 목 안쪽이 뭔가로 꽉 막힌 것처럼 침을 삼켰더니 소리가 났어요. 조용한 부엌에서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어요. 그이는 기다렸어요. 채우려 하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 있었어요. 남편은 침묵을 못 견뎠어요. 늘 뭔가를 말했어요. 텔레비전을 켰어요. 화제를 돌렸어요. 준혁이는 달랐어요.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게 더 무서웠어요. 2번째로 집에 온 날은 그이가 김치찌개 냄새 맡고 문 앞에서 멈췄어요.
이 냄새 저 못 먹어본 지 오래됐어요. 말이 그냥 나온 것 같았어요. 혼잣말 같았어요. 저는 그냥 들어오라고 했어요. 우리는 밥을 먹었어요. 마주 앉아서 그이가 2그릇을 먹었어요. 아무 말 없이 국물을 다 마셨어요. 숟가락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가 이상하게 좋았어요. 밥상 앞에서 누군가 밥을 먹는 소리를 들은 게 얼마만인지. 설거지를 제가 하는데 그이가 옆에서 행주를 들었어요. 어깨가 닿았어요. 살짝. 저는 한 박자 늦게 옆으로 비켰어요. 그이는 못 본 척했어요. 저는 그 비킨 거리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봄이 끝나갈 무렵 준혁이가 오지 않는 날이 2주 있었어요. 저는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했어요. 뭘 꺼내려는 게 아니라 그냥요. 핸드폰을 들었다 내려놨어요. 화면이 3번 꺼질 때까지 문자를 보내는 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유가 뭔지는 스스로한테도 말 못했어요. 그냥 안 된다고. 2주가 지났을 때 그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많이 바빴어요. 죄송해요. 죄송하다는 말이었는데 저는 핸드폰 화면을 한참 봤어요. 글자가 12개밖에 안 됐는데 10번쯤 읽었어요. 여름 초입이었어요. 준혁이가 왔을 때 저는 머리를 감고 나온 직후였어요. 머리카락이 아직 덜 말랐어요. 수건을 목에 걸고 나왔다가 그이랑 눈이 마주쳤어요. 그이가 눈을 돌렸어요. 빠르게.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드라이어를 들었어요. 손이 좀 떨렸어요. 떨 이유가 없었는데 거울에 제 얼굴이 보였어요. 50이 넘은 얼굴, 눈가에 주름, 머리카락 사이 흰 것들. 남편이 있을 때는 그냥 보이지 않았어요. 있어도 상관없었어요. 그날 처음으로 그 주름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지우고 싶었어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저는 드라이어를 끄고 한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밤은 비가 왔어요. 준혁이가 돌아가려다가 비가 너무 세서 잠깐만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저는 소파에, 그이는 그 옆 바닥에 기대어 앉았어요.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우리 둘 다 보고 있지 않았어요. 빗소리가 창을 두드렸어요. 규칙적으로. 계속.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이가 옆으로 기울었어요. 고개가 소파 쿠션에 닿더니 제 무릎 옆에 살짝 기댔어요. 잠든 거였어요. 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숨을 천천히 쉬었어요. 그이 머리카락이 손에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였어요. 저는 손을 들었어요. 공중에서 멈췄어요. 내려놓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거두지도 않았어요. 그냥 공중에 있었어요. 한참을. 빗소리만 났어요. 그이가 깼을 때 저는 손을 이미 내린 뒤였어요. 그이가 멋쩍게 웃었어요. 죄송해요. 깜빡 잠들었나 봐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괜찮은 게 아니었어요. 그이가 일어나서 가방을 들었어요. 현관에서 운동화를 신으면서 돌아보지 않고 말했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저는 문이 닫히고 나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복도 불빛이 문틈 아래로 잠깐 보이다가 사라졌어요. 발바닥이 차가웠어요. 슬리퍼를 안 신고 나왔던 거예요. 그이가 다음에 왔을 때 저는 미용실을 다녀온 뒤였어요. 흰머리를 염색했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그이가 저를 보더니 잠깐 멈췄어요. 예쁘세요. 3글자였어요. 저는 웃으면서 이제 늙었다고 안 봐도 돼요 했어요. 그이가 웃지 않았어요. 제가 언제 그렇게 봤어요? 그 말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몰라서 저는 냉장고를 열었어요. 뭔가를 꺼내는 척하면서 냉기가 얼굴에 닿았어요. 차갑고 건조하고. 저는 한 5초쯤 그 안을 들여다봤어요. 가을이 시작됐을 때
준혁이가 자기 얘기를 조금 했어요. 부모가 일찍 이혼했고 외갓집에서 컸고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뒤로는 명절에 갈 데가 없다고요. 담담하게 말했어요. 담담한데 창밖을 봤어요. 눈이 거기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방향이 거기였어요.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대신 그이 찻잔에 차를 더 따랐어요. 그이가 잔을 내려다봤어요. 말없이 그 침묵이 또 왔어요. 우리 사이에 자주 오는 그 침묵이. 근데 그날 그 침묵은 온도가 달랐어요. 뭔가가 차 있는 것 같았어요.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먼저 손을 잡았어요. 놀라운 건 제가 그러고 있다는 걸 한 박자 늦게 알았다는 거예요. 탁자 위에 놓인 그의 손을 제가 그냥 덮었어요. 손이 먼저였어요. 머리가 아니라 그이가 굳었어요. 잠깐. 그러다가 손을 뒤집었어요. 제 손을 아래에서 잡는 방향으로. 우리 둘 다 아무 말 안 했어요.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났어요.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 저는 남편 생각이 났어요. 이 순간에 이상하게도 미안하다는 생각보다 오래 혼자였구나가 먼저였어요. 그게 더 무너졌어요. 그날 밤 저는 그 일을 보내지 않았어요. 붙잡은 게 아니에요.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차이가 있어요. 그 둘은. 우리는 오래 앉아 있었어요. 불을 끄지 않았는데도 방이 어두워졌어요. 시간이 그렇게 됐어요. 그이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이름으로. 처음으로. 저는 대답 안 했어요. 눈을 감았어요. 그이가 가까이 왔어요. 저는 그 온기가 먼저 느껴졌어요. 닿기 전에 그이가 저를 안았어요. 꼭 아무 말 없이. 저는 그 안에서 숨을 쉬었어요. 오래. 가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어요. 규칙적으로. 남편이 아닌 사람의 심장 소리를 들었어요. 빠르게 뛰었어요. 저보다 더. 그때 알았어요. 이 사람도 떨고 있다는 걸. 그이가 속삭였어요.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이 등에 손을 얹었어요. 그게 대답이었어요. 입술이 닿았어요. 먼저인지 나중인지 몰랐어요. 중요하지 않았어요. 차가웠어요. 처음에는. 그러다 따뜻해졌어요. 저는 눈을 뜨지 않았어요. 3년 동안 닫혀있던 어딘가가 소리 없이 열리는 게 느껴졌어요. 문이 열릴 때처럼. 삐걱거리는 소리도 없이 그냥 조용히. 그이가 저를 안고 있는데 저는 갑자기 웃음이 나왔어요. 웃으면 안 되는 순간에. 눈물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웃음이. 그이가 당황해서 저를 봤어요.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근데 멈춰지지 않았어요. 왜요? 모르겠어요. 그냥 이게 너무 이상해서. 그이가 잠깐 저를 봤어요. 그러다 같이 웃었어요. 우리 둘이 웃었어요. 아무것도 웃기지 않은데. 그 웃음이 멈추면서 공기가 달라졌어요. 무거워진 게 아니라 조용해졌어요. 아주 조용하게. 그이가 제 얼굴을 봤어요. 웃음기가 빠진 얼굴로.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그의 손이 제 뺨에 닿았어요. 차가웠어요. 손끝이. 저는 그 차가움이 뺨에 번지는 걸 느꼈어요. 천천히. 그이가 아무 말도 안 하면서 그냥 거기 있었어요. 저는 눈이 뜨거워지는 걸 알았어요.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울면 뭔가 달라질 것 같아서. 근데 한 방울이 옆으로 흘렀어요. 그의 손 위로. 그이가 그걸 닦아줬어요. 손끝으로. 말없이. 그게 가장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칼로 벤 것처럼 아픈 게 아니라 오래된 실이 끊어지는 것처럼. 저는 그이한테 말했어요. 나 오래됐어요. 뭐가요? 다. 전부. 그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한테는 아닌데요. 저는 그 말을 어디에 놓아야 할지 몰랐어요. 받아도 되는 말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받았어요. 그이가 이마에 입술을 댔어요. 가볍게. 저는 눈을 감았어요. 이마가 따뜻해졌어요. 그 온기가 머릿속으로 내려오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이런 적이 없었어요. 남편은 다정한 사람이었지만 이런 식으로 다정하지는 않았어요. 뭔가를 해주는 사람이었지 그냥 있어주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이는 그냥 있어줬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게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우리는 오래 그러고 있었어요. 창밖에서 새벽 4시에 소리가 났어요. 새 한 마리가 울었어요. 어디서? 가을에 우는 새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울었어요. 그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손가락 사이로. 저는 그 압력을 느꼈어요. 세게 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놓지 않겠다는 정도. 그 정도가 충분했어요. 저는 그이한테 기댔어요. 어깨에. 그이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받아줬어요. 숨소리가 들렸어요. 그이 것과 제 것이 조금씩 맞춰지는 게 느껴졌어요. 의도한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됐어요. 그 순간이 길었으면 했어요. 시계가 없었으면 했어요. 이 방에 내일이 없었으면 했어요. 그이가 속삭였어요. 무서우세요? 저는 천장을 봤어요. 대답을 고르면서 무섭죠? 저도요.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위로가 됐어요. 같이 무서운 거라면 혼자 무서운 것보다는 나으니까. 저는 그이 쪽으로 돌아봤어요. 이 젊은 얼굴이 이 새벽에 저랑 같이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뭔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났어요. 저 안에서. 실제 소리는 아닌데 들렸어요. 저는 그이한테 물었어요. 후회할 것 같아요? 그이가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게 좋았어요. 빠른 대답보다 한참 있다가 지금은요, 후회가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말을 씹었어요. 천천히. 지금은 모른다고. 나중에 알게 될 거라는 말이기도 했어요. 우리 둘 다 그걸 알면서 말하지 않았어요. 그게 어른들의 방식이었어요. 말하지 않는 것으로 지키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이 밤이 지나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그런데도 저는 그걸 선택했어요. 그이가 저를 다시 안았어요. 이번엔 더 단단하게. 저는 그 안에서 눈을 뜬 채로 있었어요. 그이 어깨 너머로 창문이 보였어요. 하늘이 아주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아직 어두웠어요. 근데 어제보다는 밝았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숨을 들이켰어요. 깊게. 그이 냄새가 났어요. 익숙해진 냄새. 언제부터 익숙해진 건지 몰랐어요. 새벽에 그이가 잠든 옆에서 저는 천장을 봤어요. 죄책감이 왔어요. 파도처럼 한꺼번에. 남편 얼굴이 떠올랐어요. 웃는 얼굴로. 이상하게 화난 얼굴이 아니었어요. 저는 눈을 꼭 감았어요. 그이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고르고 깊게. 그 숨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나는 나쁜 사람인가? 그런데 이 따뜻함이 죄라면 3년 동안 혼자 차가웠던 건 뭔가?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누군가의 곁에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준혁이는 그 후에도 왔어요. 우리가 뭔지는 정하지 않았어요. 이름을 붙이면 뭔가가 깨질 것 같았어요. 봄이 또 왔을 때 저는 창가에 제라늄을 하나 심었어요. 남편 살아있을 때는 식물 하나 못 키웠어요. 다 죽였어요. 근데 그 제라늄은 살았어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저는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살아있어요. 혹시 제 이야기가 너무 이상하게 들리셨나요? 저도 가끔 그래요. 근데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셨다면
어쩌면 당신도 어딘가 비슷한 데가 있으셨던 건 아닐까 하고 생각해요.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구독이랑 좋아요로 조용히 있어줘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